지난 여름 한 아파트 단지의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된 아파트였고 주민들은 그날 아침까지도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 그 아파트 주민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는 안전합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젊은 시절 허름한 월세방에서 시작해 전세를 전전하며 돈을 모았고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후였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자산이었고 평생의 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아파트에도 수명이 있다는 이야기, 오래된 아파트는 위험하다는 이야기, 재건축이 안 되면 가치가 폭락한다는 이야기들이 귓가를 맴돕니다. 20년 전 한 부부가 생애 첫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준공된 지 15년 된 아파트였지만 가격이 저렴했고 교통도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단지였고 주변에 학교도 많았습니다. 자녀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사실이 벅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은 자라서 대학에 갔고 결혼을 했고 분가를 했습니다. 부부는 둘만 남았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20년을 살았고 이제 그 아파트의 나이는 35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파트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났습니다. 수리기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부품이 단종되어 구하기 어렵다고, 곧 전면 교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베란다 바닥에 금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벌어졌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들어왔고 여름이면 습기가 차올랐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위층 화장실에서 새는 것인지 옥상 방수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리를 해도 또 새고 또 수리를 해도 같은 곳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관리비가 점점 올랐습니다.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외벽 보수, 배관 교체, 전기시설 정비, 끊임없이 무언가를 고쳐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의 새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올랐지만 그들이 사는 아파트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아도 문의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불안했습니다. 평생 모아서 산 집이, 노후의 유일한 자산이 이렇게 가치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재건축을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람들, 지금이라도 해야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사람들, 정부 규제가 많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람들, 각자의 주장이 팽팽했습니다. 회의는 번번이 결론 없이 끝났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무너질 위험은 없지만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살아왔던 집이 사실은 위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는 아닐까? 천장이 내려앉는 소리는 아닐까?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오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여기서 뛰어놀다가 바닥이 꺼지면 어쩌나, 베란다 난간이 낡아서 만약 사고가 나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팔아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는 너무 비쌌고 그렇다고 더 오래된 곳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진퇴난영이었습니다.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고 남고 싶지만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아파트에도 정말 소비 기한이 있다는 것을, 그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마치 사람이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약해지듯 아파트도 세월을 이기지 못한다는 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수명은 40년에서 50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관리를 잘하면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더 빨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한 아파트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많은 아파트들이 이미 그 시기에 접어들었거나 곧 접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80년대,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제 30년, 40년의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 아파트들에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 대부분은 중장년층입니다. 평생을 그 아파트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재건축은 쉽지 않습니다. 규제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들고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어렵습니다. 설령 재건축이 결정되더라도 실제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임시 거초를 구해야 하고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관리비는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아파트를 사지 않을 것이고 결국 노인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파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이 아파트를 사면서 행복했다고,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아파트가 짐이 되었다고, 팔지도 못하고 살기도 불편하고 불안하기만 하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자산이 오히려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중장년층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가 노후의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한부 자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건물의 나이는 몇 년인지,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재건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나 희망적 관측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주민회의에 참석하고 필요한 보수공사에 찬성하고 관리비를 아끼려다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평생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아파트 한 곳에만 의존하지 말고 분산시켜야 합니다. 넷째, 정보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 법규는 계속 바뀝니다. 정부 정책도 변화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요동칩니다. 이런 정보들을 계속 추적하고 우리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해야 합니다. 무관심은 결국 손해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이웃과 소통해야 합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럿이 모이면 가능해집니다.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주민들의 단합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고 경제적 여력도 부족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후가, 우리의 자산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현명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정리하고 더 작지만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면적이 줄어든 것에 아쉬워했지만 이제는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새 건물은 관리가 편하고 시설이 좋고 무엇보다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단지들도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새 아파트에 입주했고 자산 가치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 성공의 뒤에는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협력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리모델링을 선택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재건축만큼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습니다. 비용도 재건축보다 적게 들고 시간도 덜 걸립니다.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리모델링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나이가 많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아파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웃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아파트에 소비기한이 있다는 것은 슬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시할 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문제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금이 간 곳은 없는지, 누수가 있는 곳은 없는지, 위험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아파트의 소비 기한,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현명한 대비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정되고 여러분의 자산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